스즈키 S크로스로 내비게이션 설정을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스즈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내비게이션 설정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스즈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홈 화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어 아이콘이 있는 설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설정 목록에서 왼쪽 목록을 사용해 내비게이션이라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내비게이션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로 조건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로 유형 선호도를 설정 가능합니다. 주요 도로 추천 또는 단거리 경로를 쓸 수 있는데 추천 경로는 가장 균형 잡힌 경로를 뜻합니다. 가장 유용해 보여 이 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로 옵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속도로, 유료도로, 페리, 기차 운송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net 도로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어떤 옵션을 사용할지, 비활성화할지, 최대화할지, 비활성화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에는 동적 경로 안내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합니다. 이 기능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에 사고나 교통 체증이 있을 경우 경로를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이 기능을 켜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동적 경로 안내 모드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동 모드로 되어 있지만 자동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일 때는 교통 상황 때문에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차량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경로를 변경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DRG로 조작 없이 경로 선택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현재 경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교통 상황으로 인한 경로 변경 제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현재는 기존 경로를 계속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새로운 경로를 선택하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차량이 자동으로 새로운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ATA의 속도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에서요. 이 설정은 차량이 도착 예상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천 설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 제한 속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시속이 10km나 심지어 80km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블록 구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름, 세 단어, 주소, 우편 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즉 지도에서 내비게이션이 항상 피하도록 특정 구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공사 구간이나 그런 곳이요. 여기에는 큰 안내 지점을 표시하는 토글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면 복잡한 교차로에 접근할 때 화면에 확대된 모습이 표시됩니다. 안내 지점의 일러스트 표시를 켜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정 교차로나 출구의 3D 그림이나 실제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동 확대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확대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고속도로에서 직진할 때는 지도를 자동으로 축소하고 회전이나 근처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꽤 유용합니다. 자동으로 확대와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정말 훌륭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글을 사용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쇼룸 안내 목록이 있습니다. 화면 옆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회전 지점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또한 고속도로의 분기 방향 표지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속도로 표지판, 즉 파란색이나 초록색 표지판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차선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켜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 경계 안내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류 지점에 대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두 개의 차선이 하나로 합쳐질 때 경고를 해줍니다. 정지 신호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정지 신호가 곧 나타난다는 시각적 또는 음성 알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켜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지 신호와 관련해서는 저는 보고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시와 소리를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표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역 경고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할 건데 근처에 학교가 있는 구역에 진입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꽤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내와 함께 AV 화면을 중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라디오나 미디어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회전할 시간이 되면 내비게이션이 화면에 나타나거나 화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꽤 유용합니다. 저는 항상 이 기능을 활성화해 두지만 예를 들어 안내 지점 표시나 동적 경로 안내에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활성화해 두겠습니다. 좋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설정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설정의 전체 목록입니다. 꽤 많죠. 정말 많습니다. 이 설정들은 2026년형 스즈키 S크로스에 정확히 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스즈키 차량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차량에서도 확인해보고 필요에 맞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